자, 지금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세계 증시 상황이 다 좋지 않죠. 다 좋지 않고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뭐 이런 불확실성, 악재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이 세계적인 이 시장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장기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편안한 심리로 그냥 바라보느냐, 이런 상황이 뭐 발생한 상황이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시장이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강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까지 다 예측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대외적인 이런 악재로 인한 이 흔들림은 뭐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죠. 이 워렌 버핏도 며칠 전에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지만 바닥을 잡아내지 못했죠. 또 못 잡았습니다. 바닥을 좀 기다렸다가 오늘 밤이나 아니면 또 내일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내일 밤이나 모레 밤이나 좀 기다렸다 그때 샀으면 됐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델타 항공을 산 게 아닐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세계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에서 가장 이제 크게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이 항공업계에는 가장 크게 타격을 입히는 부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하락이 매우 크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오늘 밤에 또 이제 많이 내리겠죠. 오늘 분위기 보면 내리겠지만 아마도 워렌 버핏은 난 뭐 일단 뭐 내가 보는 가치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싸게 사놨는데 내가 뭐 마음을 쪼리거나 이렇게 불편하게 바라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까지의 내공이 쌓여서 그게 가능하겠죠. 뭐 한 60년, 80년이라 그러죠. 뭐 실제로 투자를 한 건 11살 때부터 했으니 80년 정도 되는 거고, 뭐 본격적으로 한 부분도 아마 70년 정도 됐겠죠. 자, 이제 그런 내공이 쌓여 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워렌 버핏이 주식으로 들고 있는 게 뭐 수십조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뭐 편안하게 아마 바라볼 겁니다. 또 사서 물렸네. 좀 3일만 있다 더 살 걸.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HLB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외부적인 이런 악재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실제로 이 HLB의 리보세라닙에 어떻게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뭐 시기가 조금 이제 앞당겨지거나 조금 뒤로 밀리거나 그런 상황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다른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좀 많이 줄어들고 영업이 많이 줄어들겠죠. 자, 그런 부분이 뭐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아무튼 심리적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생각보다 상당히 이게 찔기구나. 그런 게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정말로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오늘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일까지 갈까? 아니면 일주일 정도까지 내려갈까? 이걸 뭐 어떻게 알 방법이 없죠. 이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그 반응에 따라서 이 각 정부에서는 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 어떤 조치를 내릴지 그런 부분들이 다 뒤섞여서 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지금 뭐 이 각 정부에서 그런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좀
이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겠죠.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대책을 만약에 내놓는다 그러면 전 고점은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전 고점은 무조건 넘어서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전 고점이 여기죠. 62,000원이죠. 62,000원인데 이게 이제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여기에서 내일 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속해서 빠져 내려오게 되면은 뭔가 양적 완화라든지 뭔가가 막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면은 이 미국 시장이 이제 올라가겠죠. 먼저 막 하락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자, 발생할 건데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얘가 이 120선도 깨고 더 밑으로 이만큼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에서 미국에서 오늘 밤에 뭔가 조치가 나와가지고 바로 돌아설지, 아니면 좀 더 내려와서 돌아설지, 막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을 뿐이죠. 그러나 조금 길게 보면은 이렇게 가서 가든 아니면 지금 바로 가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거기다가 이제 뭔가 양적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전고점은 무조건 위로 뚫고 올라갑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 그렇죠.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하고 뭐 이런저런 조치를 막 집어넣었는데 이게 이제 한바탕 휘몰아치고 이제 좀 정점을 찍고 점점 줄어드는구나. 그 상황이 언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쯤에 저점을 찍고 가겠다라는 게 보이겠지만 그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지만 그거가 어느 시점에 마무리되겠죠. 어느 시점에 마무리가 딱 되면은 그런 양적 완화한 부분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죠. 그런데 이런 악재로 주가가 밀린 부분이 해소가 딱 되는 순간 시장의 돈은 이미 더 많이 풀려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 고점보다는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커지겠죠. 아주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지 바로 갈지 좀 더 이렇게 갈지 흔히 모르겠는데, 지금 주가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지금 폭락을 했을 때 뭐 사나이지, 뭐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런 관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라보는 부분은 저 뒤를 바라보고 있죠. 저 뒤를 바라보고 있지만 바로 뭐 이제 좀 빨리 해결이 된다 그러면 뭐 한 2달, 석 달 만에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2~3달 후에는 이 부분이 해소되고 양적 완화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보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 이런 공포 분위기가 그게 이제 가장 관심사가 되는 거죠.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제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전부 다 빠져내려오다 보니까 얘도 안 빠질 수가 없죠. 안 빠져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전부 다 이런 패닉셀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버텨내기가 쉽지 않겠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고, 지금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한 940억 정도 매도하고 있죠. 쭉 팔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올려치면서 마무리할지 아니면 지금 이런 분위기에 다시 또 공매도하고 현물 매도하고 합쳐서
밀어버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미가 아예 안 보이죠. 거래소는 지금 오늘 1조 이상 팔 기세입니다. 지금 9천억 팔고 있죠. 여기에는 공매도도 정말로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현물하고 공매도하고 어마어마하게 포함되어 있겠죠. 자, 지금 밑으로 지금 날 잡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그냥 밀어붙여 버리죠. 나스닥 선물도 많이 빠지고 있겠다. 이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6%가 넘게 빠지고 있죠. 자, 지금 일본 시장이 6% 빠지다가 이제 이 5.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의 6% 수준입니다. 중국 증시는 공매 금지해 놓은 힘이 정말로 크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 2.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4%. 자, 그리고 홍콩 증시가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이 세계 증시가 전부 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죠. 지금 분위기가. 자, 지금 HLB는 이제 84,000원, 84,100원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흐름이 분봉으로 보시면, 자, 여기 바닥 잡고 이제 이렇게 좀 올라서고 있죠. 자,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서 줄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이제 한시 정도 됐죠. 한시 정도 됐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심리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죠.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자, 증시 자금 현황을 좀 보시면, 자, 지금 코스닥의 외국인의 방향에 맞춰서 그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HLB 지금 여기에서 외국인이 좀 샀죠. 사니까 이렇게 올라섰죠. 자, 올라서다가 외국인이 다시 팔았죠. 파니까 조금 내려갔는데 외국인이 팔고 내려가는 그 수준보다는 좀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이제 조금 올라서고 있죠. 매수가 조금 들어옵니다. 코스닥은 들어오니까 지금 좀 올라서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계속 반등해 나가기가 분위기가 쉽지 않죠. 분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국인의 이 포지션에 따라서 똑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누적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22억, 한 50억 정도 파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좀 끝나봐야 되겠죠. 자, 현재 거래원을 좀 보면은, 자, 지금 신한 쪽은 10시 정도에 끝났죠. 매도가 2만 주 정도 매도하고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고, NH 쪽에서는 같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 매도 하면서 한 2,700주 정도 매도, 그렇게 매도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키움 쪽하고 미래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개인 창구. 그리고 KB증권에서 오전에 신한 쪽에서 판 물량을 KB가 좀 가져가고, 이렇게 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70만 주 정도 되니까 그냥 평상시의 거래량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상황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결국은 미국의 이 수장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립 서비스가 나왔을 때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거기에 그냥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 심리가 워낙에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정말로 이제 립 서비스를 했는데 안 통한다. 그러면 이 공포감이 더 커지겠죠. 시장 공포감이. 자, 그렇게 커지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한시적 공매도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아마도 미국에서는 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상당히 일치 단결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HLB 측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정말로 그렇게 딱 돼버린다 그러면 HLB에 있어서는 완전 전화위복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 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 일단은 지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내가 팔 계획이 없다 장기로 본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똑같죠. 전부 똑같습니다. 삼성전기도 뭐 6% 빼버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뭐 한 5, 6%씩 빼버리고 일본 시장도 6% 빼버리고 있죠. 자, 지금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왕에 뭐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뭐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런 심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냥 쳐다보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게 마음이 고될 수가 있죠. 지금은 심리 관리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아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지금 저평가로 시장 충격으로 좀 떨어졌다 그러면 쭉 내려왔다가 뭐 이게 해소되면은 다시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해소되니까 정보 좀 듣고 올라가겠지 뭐 그런 좀 심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